이번에 탈 차는 이겁니다. 인천 송도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기아차 역사상 가장 완성도 있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사고 싶은 차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KF94 마스크처럼 생긴 앞모습이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검은색으로 사면 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차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트렁크는 골프백을 넣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짐을 던져놔도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전 세대랑 다르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덕분에 더 윗급의 차를 탄다는 느낌으로 차를 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내도 넓어서 저같이 이렇게 큰 사람도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좀 뒤로 세팅을 하고 시트를 약간 뒤로 해서 누운 듯이 세팅을 해주면 됐습니다. 편하네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세단을 타고 다녔던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깔린 포지션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긴 사람들한테는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시트에 많은 기능을 넣고 디자인은 스포티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리가 길거든요. 하나 문제가 있다면 살짝 부담스러운 앞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색깔을 선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솔직히 저도 처음 실물을 봤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봤던 게 밝은 회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사려고 하는 검은색 차를 본 뒤로는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검은색은 꽤 세련됐거든요. 이 큰 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요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다닐 수 있죠. 도심에서 촬영하는 내내 2000rpm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솔직히 다시 봐도 좀 놀랍습니다. 새로운 로고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급스럽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시원시원하고 이 시트도 정말 푹신하고 좋습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서 승차감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네시스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했다가 윤석로 대표님한테 한마디 들었죠. 그건 제 몸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타보니까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모트라인하고 비교 시승기라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진짜 그런 걸 뭐 어떡합니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승차감을 정말 오랜만에 찾은 것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빨리 사고 싶어지는 차입니다. 이게 무조건 푹신푹신하다는 게 승차감이 좋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자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제어를 하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푹신할 때는 푹신해주고 그리고 단단해질 때는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승차감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고급스러운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는 내년 3월쯤에 계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가장 큰 이유는 승차감이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지 않는 건 이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조장치 버튼은 언제 봐도 혁신적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여기를 누르면 공조장치 버튼이 나옵니다. 이래서 심플하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여기서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모드, 무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볼보에나 있던 기능이 기아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운전하는데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에 그림이 뜨면서 반자율주행 기능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률상으로 자율주행차는 아직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아차의 반자율주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선을 잃고 차로 중앙을 계속 유지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다가 차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방향지시등만 켜면 됩니다. 그럼 안전한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차로를 바꿉니다. 다시 차로를 바꿔볼까요? 테슬라에서나 보던 기능이잖아요. 아, 놀랍습니다. 이제 기아에서도 이걸 볼 수 있네요. 이건 그러니까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죠. 전방만 잘 주시하면서 시트에 있는 마사지 기능을 켜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정말 단언컨대 이 가격대에 제가 운전해 본 차 중에서 가장 편합니다. 이 차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야말로 기아가 차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K8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푹신한 서스펜션과 스포츠백 디자인, 스포티하지만 길게 뻗은 옆모습,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래 앉아도 편안한 시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5L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입니다. 기아가 속해 있는 현대차 그룹은 본격적으로 전동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계속해서 만들고 출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모두 혁신적입니다. 자동차라는 말보다는 스마트 기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똑똑하죠. 그런데 아직 이 내연기관 엔진이 주는 감성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동차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발라드랑 힙합이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추구하는 감성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빠르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300마력을 냅니다. 토크는 36.6kgm고요. 사실 전륜구동 세단이라 움직임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근 쫀득한 맛이 있네요. 벤츠가 전륜구동 세단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RPM을 더 올려보면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터보차저 엔진은 밟은 그 순간부터 확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서서히 밀고 나가는 게 매력적이고 엔진 스트로크가 짧아서 소리도 더 카랑카랑합니다. 고급 브랜드에서나 느낄 수 있던 소리를 기아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변속기 반응도 이런 성격의 차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기차를 타보기 전에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무조건 타봐야 합니다. 첫 차로 전기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필수입니다. 스포츠카만큼 빠르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답답함을 느낄 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는 기아에서 두 번째로 급이 높은 준대형 세단입니다. 그 정도 위치와 가격이면 장점이 골고루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평범하게 달릴 때는 엄청 조용하고 크루즈선을 탄 것처럼 푹신합니다.
비록 가끔 앞차에 비치는 모습이 마스크를 쓴 것 같아서 놀랄 때도 있지만 검은색 차를 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심지어 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말이죠. 사실 오늘 내용이 정말 편향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타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마음에 들지 않은 적이 없었고, 실제로 이 차를 사려고 안PD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은 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타보면 그런 소리 못 하실 겁니다.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차가 올해의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로 편한 V6 준대형 세단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송도에 있는 기아 매장으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8 계약하려고요.